네, 자 시장의 이슈 속에서 유망주를 발굴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의 이혁진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네. 종목들이 다 오르는 장세에서 이제는 정말 괜찮은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만 오르는 장세, 까다로운 장세가 됐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더욱더 종목을 발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향후 이제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조적인 성장주 그리고 주도주 이렇게 좀 압축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도 역시나 구조적인 성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 업종 핵심주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디지털 광고와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 이렇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한 가운데서도 언택트 일부 종목들은 또 오르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가 뉴 노멀의 핵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디지털 광고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디지털 광고 시장 많이 성장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먼저 광고 시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가장 더 중요한 것이 소비 시장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채널별로 나누어 보면요, 실제 온라인 채널이 현재까지 한 46% 가까이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월 평균 18%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뛰어넘는 주된 우리 소비 채널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역시나 말씀하신 광고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시장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제 크게 좀 양분했을 때 대표적인 오프라인 광고라고 한다면 텔레비전 네. 그리고 이제 인쇄물이라고 할 수가 신문, 있을 뭐 것 이런 같습니다. 것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문 삽지로 들어있는 광고제 네.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잘 안 보시죠. 거의 없다시피 네. 하죠. 근데 실제 광고를 하지도 않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텔레비전과 인쇄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과거에는 60% 많게는 70% 이상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두 합산이 40%까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은 46%를 뛰어넘고 있어서 이미 소비 시장의 미래가 광고 시장에서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실제 주가 시장에서도 주식 시장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요. 전통의 광고 업종이라고 한다면 뭐 익히 아시듯이 제일교육이라든지 이노션 이런 업종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광고 관련 업종이라고 한다면 에코마케팅이나 오늘 말씀드린 인크로스라든지 이런 디지털 광고 업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두 업종 간의 수익률 격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앞으로도 이런 주도주들의 모습들은 지속될 것 같은데요. 이런 디지털 광고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디지털 광고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이제 광고가 단순히 좀 노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타겟팅 광고가 좀 네. 유효하잖아요. 타겟팅 네. 광고가 좀 유효하다면 그만큼 이 빅데이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유망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기업 상황이 뭐 과거 80년대나 90년대처럼 고성장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광고 역시도 효율성을 점점 더 따지는 것이 그렇죠.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온라인 시장에서는요, 단순히 우리가 노출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광고가 노출되었는지 또는 그 광고가 소비자들의 행동을 이끌었는지에 따라서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 타겟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핵심 업종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미디어 랩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미디어 랩이 어떤 기업군들인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사실 미디어 랩이라는 말도 생소하고요. 광고 업종 전체에 대한 이해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 제조업과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 좀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업종은 가장 먼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가 있겠죠. 그리고 그 광고주의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광고 제작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광고주의 제품과 그 제품으로 만든 컨텐츠를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솔루션,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랩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채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네이버, 뭐 유튜브, SNS 채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방송사의 위탁을 받아서 광고주의 광고를 팔고 또 판매 수수료를 받는 기업을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데 최근 또 디지털 광고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미디어 기업군들이 또 네.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인크로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인크로스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와 현재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2019년 이전의 인크로스는 시장 3위업자 정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경쟁사인 CJ나 KT 계열의 광고사 대비했을 때 내부 거래 매출이라고 하죠. 이제 캡티브 매출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이 사실 좀 약점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 회사의 두 번째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동영상 플랫폼 광고인 다윈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유튜브보다는 유튜브 외 채널이 주력이기 때문에 유튜브 시장이 긴급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네. 매출 성장세가 살짝 꺾이는 모습들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크로스의 회사의 명운을 바꿀 수 있었던 사건이 2019년 6월에 발생을 합니다. 네. 혹시 뉴스를 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네, SKT와의 또 협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모회사라고 한다면 CJ나 KT 빗대어 봤을 때 네. 전혀 뒤처지지 않은 오히려 상당히 더 기대되는 그룹 SK텔레콤과의 합병 이후 이 인크로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뭐 크게 이런 약점들이 보완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SK텔레콤향 또는 SK그룹향 캡티브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KT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웨이브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다윈 광고 플랫폼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향후 매출 성장 둔화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SK텔레콤과의 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커머스 부분에 대한 광고도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후로도 상당히 회사의 명운도 바뀌었고 이익 성장에 대한 그림도 상당히 열린 모습으로 전혀 탈바꿈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크로스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하다가 2019년에 또 명운을 가를 만한 또 SKT와의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좀 발굴해냈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나 이 4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T딜 서비스가 또 인크로스의 성장을 견인할 포인트다. 이렇게도 짚어주시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미디어 랩사 중에서 유일하게 인크로스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네. 희소성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T딜에 대한 비즈니스가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뭐냐면 SK텔레콤은 사실상 고객들의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크로스의 잘하는 장점이죠. 타겟팅 광고를 좀 뿌려주면서 이거를 커머스 비즈니스를 확장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4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8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뭐 저도 이 관련 메시지라든지 이런 쪽을 받은 적이 있고요. 네. 구매도 한번 해보았는데 가장 큰 장점은 이겁니다. 실제 제품별로 보면요, 그 네. 회사의 직영몰보다 싸게 판매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할인을 많이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왜 그러는지를 살펴보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SK텔레콤의 T딜은 초기에 광고비가 문자 서비스겠죠. 네. 문자 보내는 비용이 무료입니다. 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 아시겠지만 문자 광고가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딜 안에서 광고를 하고자 하면 초기 이제 문자라든지 이거 보내는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 제조업자들, 광고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T딜 서비스 하반기 또 인크로스의 성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문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그 짚어주셨네요. 품목이 최근에 네. 사신 품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 비슷한 류의 그렇죠. 광고가 다른 오는 사이트에서 거군요. 사셨거나 이런 아.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니까 또 그럴 수가 있겠군요. 네. 자, 근데 지금 인크로스 또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 또 많이 상승을 했었고 어제는 또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또 네. 시장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또 3월에 급락을 하는데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더라고요. 전략 맞습니다. 마지막 매매 전략도 세워주시죠. 3월의 네. 급락은 아무래도 경기가 급속도로 둔화되는 우려 때문에 실제 광고주들의 광고비 지출에 대한 우려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디지털 광고의 구조적 성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크로스 고유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T딜의 모멘텀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과 그리고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정도의 PER 수준이 한 35배에서 40배 정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주들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요, 이러한 밴드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인크로스의 과거 3년치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15%에서 20%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면서 추가 성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도요, 다른 일반 중소형주와 다르게 기관과 외인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신감 있게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자신감 있게 좀 종목을 가져가 보자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인크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이혁진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